안녕하세요. 성능 매트릭 추출 및 트렌드 분석 완벽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은 배시 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완전 정보 코스의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먼저 응답시간 매트릭을 추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음으로 처리량, 영어로 스루포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에러율을 추적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동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저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모니터링이란 웹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배시와 리눅스 명령어만 활용하면 별도의 비싼 도구 없이도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기법들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들입니다. 성능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응답시간, 영어로 리스판스 타임입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응답이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처리량, 스루포트입니다. 단위 시간당 처리한 요청의 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에러율, 에러 레이트입니다. 전체 요청 중 에러가 발생한 비율이죠. 이 3가지 매트릭만 잘 모니터링해도 시스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응답시간 매트릭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잉스로그에서 응답시간을 추출해 평균과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옥 명령어의 $NF 변수입니다. NF는 넘버 오브 필드즈의 약자로 현재 줄의 마지막 필드를 의미합니다. 로그 형식이 변경되어 필드 개수가 달라지더라도 마지막 필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at으로 억세스 블로그를 읽고 옥으로 처리합니다. $NF로 마지막 필드, 즉 응답 시간을 가져와서 썸에 더합니다.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현재 값이 맥스보다 크면 맥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엔드 블록에서 평균과 최대값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로 응답 시간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량, 즉 스루포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위 시간당 처리한 요청 수를 집계하면 트래픽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요청이 가장 많은지, 피크 타임은 언제인지 알 수 있죠. 이 정보는 서버 용량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먼저 옥으로 타임스탬프에서 시간 부분만 추출합니다. $4의 14번째 문자부터 이 글자가 시간입니다. 그 다음 소어트로 정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유닉시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소어트를 먼저 해야 합니다. 유닉는 연속된 중복 라인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대가 로그에 흩어져 있으면 소어트 없이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어트 자렌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헤드 -10으로 상위 10개를 보여줍니다. 에러율 추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XX 에러와 5XX 에러를 구분해서 추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4XX 에러는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404 not found나 400 bad request 같은 것들이죠. 반면 5XX 에러는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500 인터넷 서버 에러나 503 서비스 unavailable 같은 것들입니다. 4XX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정해야 하지만 XX는 개발팀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에러율 계산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더베류시 젤로 전체 요청수를 구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로 4XX 에러를 필터링합니다. 따옴표, 공백, 4로 시작하는 세 자리 숫자, 공백 패턴으로 HTTP 상태 코드를 찾습니다. 5XX 에러도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BC 명령어로 백분율을 계산해서 출력합니다. 스케일 D는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시간대별 트렌드 분석은 성능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필수입니다.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비교하면 성능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배포 후 모니터링에 매우 유용합니다. 새 버전을 배포한 후 1시간 전과 비교해서 성능이 저하되었다면 롤백을 고려해야겠죠. 대인 명령어로 과거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D 따옴표 1hour, 어고 따옴표는 현재 시각에서 1시간을 뺀 값을 반환합니다. 플러스 기호 뒤에 포맷을 지정하면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됩니다. 그 다음 그래프로 해당 시간대의 로그만 필터링하고 옥로 평균 응답 시간을 계산합니다. 현재와 1시간 전 평균을 비교하면 성능 변화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은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최근 N개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을 계산해서 일시적인 변동, 즉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갑자기 응답 시간이 튀었다가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은 이런 노이즈를 부드럽게 만들어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기 쉽게 해줍니다. 화면의 코드는 윈도우 크기 5인 이동 평균을 계산합니다. 옥에서 V 옵션으로 윈도우 크기 변수 W를 전달합니다. 각 라인을 읽을 때마다 베류즈 배열에 저장하고 현재 라인 번호가 윈도우 크기 이상이면 최근 5개 값의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부드럽게 평활화됩니다. 하지만 이동 평균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윈도우 크기가 크면 노이즈는 잘 제거되지만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성능이 갑자기 나빠져도 5개 데이터가 모두 바뀔 때까지 이동 평균은 천천히 변합니다. 반대로 윈도우 크기가 작으면 빠르게 반응하지만 노이즈에도 민감해집니다.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적절한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능 저하를 자동으로 탐지하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기준값 대비 현재 성능이 일정 배율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1.5배, 즉 50% 성능 저하가 발생하면 알림을 보내는 식이죠. 중요한 점은 이 임계값은 서비스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거래 시스템은 20% 저하도 심각하지만 배치 처리 시스템은 100% 저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보시면 먼저 BASLIN의 기준 응답 시간을 설정합니다. THRSHRD의 임계값 배율을 설정합니다. 현재 평균 응답 시간을 계산하고 BC로 임계값을 곱한 값과 비교합니다. 현재 평균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슬랙이나 이메일 알림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모니터링 스크립트를 크란으로 자동화하면 주기적으로 실행됩니다. 별표 /5, 별표 4개는 매 5분마다 실행을 의미합니다. 5분 간격이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로그 파일로 결과를 리다이렉션하면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매 시간 정각에 리포트를 생성하거나 매일 자정에 일일 요약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 로그 처리 최적화입니다. 로그 파일이 커지면 전체를 읽는 것이 시스템에 부담이 됩니다. 수 기가바이트 로그를 5분마다 전체 읽으면 모니터링 자체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시간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최근 5분간의 로그만 필터링하거나 테일로 최근 1000줄만 분석하면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대인 명령어로 5분 전 시각을 계산합니다. 옥에서 이 시각 이후의 로그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겁니다. 또는 더 간단하게 테일젠 1000으로 최근 1000줄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로그 대신 필요한 부분만 분석해서 아이고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잉스로그에서 응답 시간의 평균과 최대값을 계산하는 옥 명령어에서 $NF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로그 형식이 변경되어도 마지막 필드가 응답 시간이라고 가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입니다. $NF는 넘버 오브 필즈의 약자로 현재 줄의 마지막 필드를 의미합니다.
로그 형식이 바뀌어도 응답 시간이 마지막에 있으면 스크립트 수정 없이 동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간당 요청수를 계산할 때 요닉시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소어트를 먼저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닉는 연속된 중복 라인만 카운팅하므로 같은 시간대가 흩어져 있으면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값끼리 모아놓지 않으면 각각 별도로 카운팅되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요닉 명령어의 핵심 특성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에러율을 계산할 때 4xx 에러와 5xx 에러를 구분하여 추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4xx는 클라이언트 측 문제이고 5xx는 서버 측 문제로 원인과 해결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xx는 클라이언트가 수정해야 하고 5xx는 개발팀이 긴급 대응해야 합니다. 원인 분석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르므로 분리 추적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시간대별 트렌드 분석에서 데이드디니라워 어고 명령어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과거 특정 시점, 즉 1시간 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성능 변화를 추적할 때입니다. 이 명령어는 현재에서 1시간을 뺀 과거 시각을 계산합니다. 현재와 1시간 전 성능을 비교해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이동 평균 계산 시 윈도우 크기를 5로 설정했을 때의 효과와 한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최근 5개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을 계산하여 일시적 변동을 완화하지만 급격한 성능 변화 감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크기 5는 노이즈를 제거하지만 급격한 변화 시 5개 데이터가 모두 바뀔 때까지 반영이 늦어집니다. 노이즈 제거와 반응 속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성능 저하 자동 탐지 스크립트에서 현재 평균이 기준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조건을 사용하는 이유와 고려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50% 이상의 성능 저하를 유의미한 이상 징후로 판단하되 서비스 특성과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계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1.5배 임계값은 예시이며 실시간 거래 시스템은 20%도 심각하지만 배치 처리는 100%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크란으로 성능 모니터링 스크립트를 5분마다 실행할 때 로그 파일이 매우 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5분마다 전체 로그를 읽으면 I5 부하로 인해 모니터링 자체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분간의 로그만 분석하도록 시간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프이나 테일을 활용하면 처리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시로 성능 매트릭을 추출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응답 시간, 처리량, 에러율을 모니터링하고 이동 평균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며 자동으로 성능 저하를 탐지하는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실전에서 꼭 활용해보세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